2021년 귀농 농업창업 및 주택구입 지원사업 신청에 관한 사업계획서 작성 요령. 2021년 귀농 농업창업 및 주택구입 지원사업을 받기 위해서 신청서와 창업계획서를 작성하는데 꼭 알아야 하는 창업계획서 작성 중 네 번째 사업계획에서 사업비 투자계획은 어떻게 작성해야 하는지 방법을 알아보겠습니다. 이 사업은 농협자금을 활용하여 사업 대상자의 신용 및 농심보 보증서로 저금리로 대출을 실행하고 대출 금리와 융자 실행 금리와의 차이를 정부 예산으로 지원하는 2차 버전 사업입니다. 사업 대상자의 기본 요건은 귀농인은 크게 세 가지가 있는데 이주기한, 거주기간, 교육 이수가 그것이고 요건 모두를 충족해야 합니다. 이미 귀촌에 있는 제촌 비농업인은 사업 신청일 기준 최근 5년 이내에 영농 경험이 없는 경우에 신청이 가능하고 귀농인이나 제촌 비농업인 모두 신청일 현재 타 산업 분야 전업직업 및 사업자 등록이 없어야 합니다. 이주 기한은 농촌으로 이사한 지 5년 이내 65세 이하 세대주가 이주 전 도시에서 1년 이상을 거주한 기간이 있어야 하고 귀농 교육은 온라인 교육 80시간을 받으면 40시간을 인정하는데 이것을 포함하여 최소 100시간 이상 이수한 사람이 그 대상자가 됩니다. 이주 기한이나 교육 이수는 이주 기간이나 교육 시간에 따라 점수에 차이가 있습니다. 그리고 신청 기한은 최초 신청일로부터 만 5년 이내인 점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이 사업은 선정심사위원회의 심사가 있다는 점이 난관입니다. 점수는 각각 이주 인원수 5점에서 2점까지, 교육 이수 시간 10점에서 4점까지, 이주 기간 5점에서 2점, 사업지침 의무조항 습득 10점에서 4점, 정착의욕 20점에서 5점, 융자금 상환 계획의 적절성 10점에서 4점, 사업계획의 적정성 및 실현 가능성 40점에서 재배지역, 재배기술상의 적합성 및 타농가 재배 작목과의 작목 집단화 가능성에 20점에서 5점, 투자자금 조달 계획 및 생산 판매 계획의 적정성과 실현 가능성에 20점에서 5점까지 해서 총 100점 만점에 60점 이상인 사람 중 선정심사위원회의 면접평가 후 고득점자 순으로 지원합니다. 선정심사에서 중요한 포인트는 사업계획 및 융자 상환계획에 대한 브리핑을 본인이 직접 해야 하고 시행지침 의무조항 습득에서 자격기준, 목적외 사용 등 유형 및 준수규정 습득 여부, 자금 관련 피해 사례 인지 여부 등을 물어보니 시행지침을 잘 숙지해야 하며 피해 사례는 크게 4가지, 첫 번째 기획부동산형, 두 번째 영농조합 법인형, 세 번째 묘목상형, 네 번째 애견 분양형 등 피해 사례가 발생한 사실을 기억하고 있어야 하겠습니다. 시행 지침에 따른 사업 대상자에 해당된다면 신청 전에 먼저 해야 할 일은 농협에 가서 신용점수 체크와 그 외 농심부, 농림수산업자 시정보증기금에서 보증서를 받을 때 탈락될 수 있는 결격 사유가 있는지 여부 등을 체크해 봐야 합니다. 그런 다음 지역 농업기술센터의 농업정책과 이하 농정과 해당 부서에 가서 지원사업에 대해 자문을 구하십시오. 최종적으로 신청은 그 지역의 행정복지센터나 읍면사무소에 하게 되지만 농업기술센터 농정과에서 사업 시행을 내려보내기 때문에 농정과에 자문을 구하면서 전화번호를 남겨놓아 문자 메시지를 받아볼 수 있게 해놓습니다. 1년에 2차례 신청자를 받는데 신청 의사는 읍면사무소나 행정복지센터의 귀농 담당자에게도 미리 얘기를 해놓아야 문자 메시지를 받아볼 수 있습니다. 신청서는 담당기관에서 무료로 배부해주지만 저는 귀농귀촌 종합센터 사이트 상단의 지원정책에서 시행지침 전문과 알림소식의 공지사항에서 한글 파일을 다운로드 받아 전체적으로 쭉 살펴보시고 컴퓨터에서 작성해서 프린트하기를 권유합니다. 고쳐야 할 숫자나 내용들이 많아 종이로 작성하게 되면 창업계획서가 지저분해질 수 있고 작은 글씨로 써야 할 내용이 좋을 뿐더러 심사위원이 읽기에도 좋기 때문입니다. 귀농 농업창업 및 주택구입 지원사업 신청서에는 신청하고자 하는 자금 총합선 금액을 기입해야 합니다.
세부적인 금액은 귀농 농업창업계획서에 나타내야 하고요. 그럼 농업창업계획서를 살펴보겠습니다. 차례대로 빈칸에 맞는 내용을 채워 나갑니다. 농업창업계획서는 숫자를 잘 맞춰야 합니다. 내용에 따른 계산을 합의 서로 일치해야 하는데, 네 번째 사업계획에서 사업비 투자계획은 약간의 설명이 필요하리라 여겨집니다. 먼저 세부 사업명은 본인의 사업계획에 맞춰 변경해서 작성하고 그에 따른 금액을 기입하는데, 사업비 부분 가운데 정부 지원, 재원 기재 밑에 있는 계와 국고와 융자의 합이 같아야 합니다. 보통은 국고가 없이 융자 금액과 옆에 있는 계의 합은 같아야 합니다. 그리고 단가와 사업량을 곱한 금액 또한 정부 지원 옆의 계의 금액과 같아야 합니다. 단가의 금액은 따로 알아봐야 하는 게 아니고 계의 금액을 하고자 하는 사업량으로 나눈 값을 단가에 기입하면 됩니다. 예를 들자면 10,000제곱미터의 밭을 매입하기 위해 땅값을 1억 원을 주기로 하였는데 전부 융자 지원을 받아서 지불하기로 하였다면 융자란에 1억 원, 옆에 계의 칸에 1억 원을 기입합니다. 만약 융자를 5천만 원, 자부담을 5천만 원 내기로 하였다면 자부담에 5천만 원을 기입하고 융자를 5천만 원, 옆에 칸에 있는 계의 칸에 5천만 원씩 기입합니다. 총계 1억 원에 대한 사업량은 1만 제곱미터를 기입하고 1억 원을 1만으로 나눈 값 1만 원을 단가에 기입합니다. 규격은 필요 없으니 공란으로 놔두시면 됩니다. 이렇게 세부 사업명에 따른 계산을 해나가면서 밑에서부터 계산을 해서 위의 계의 칸에 합계액을 기입하면 됩니다. 하나만 더 해볼까요? 이번에는 150제곱미터의 체험장을 4,500만원을 들여서 신축한다고 가정하면 농지 매입 아래 칸 세부 사업명을 체험장 신축으로 변경하고 융자에 4,500만원, 옆 계의란에 4,500만원, 그리고 사업량에 150을 기입하고 단가에는 4,500만원을 150으로 나눈 30만원을 기입하면 됩니다. 농지 매입도 모두 융자로만 신청한다면 최종 융자 지원 신청 금액은 1억 4,500만원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향후 사업계획에서 사업비 투자 후 연간 수입 금액을 산정함에 있어 융자금 상환을 고려한 수입 금액을 기입합니다. 이 금액이 달성 안 될 수도 있겠지만 자금 융자 지원이 첫 번째 목표라면 목표 수입 금액을 약간 높게 설정하는 것이 도움이 되리라 여겨집니다. 단기 및 중장기 영농 계획은 비전, 목표, 전략으로 나누어 수립하고 비전과 목표 달성을 위한 세부 추진 계획을 상세하게 작성해야 합니다. 융자금 상환은 앞에서 얘기한 목표 수입 금액에서 고정 지출을 제외하고 잉여금 또는 사내 유보금 등을 고려하여 계획을 세워야 합니다.